축구토토 32회차 경기가 제 예상과는 많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제주 경기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경기들에 많이 집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축구토토 33회차는 경기력 분석에 집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픽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일요일부터 분석을 시작했는데 33회차 K리그 분석을 하려면 주중 경기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분석하는 거 주중 K리그 경기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프로토 가실 분들은 저와 생각이 같다 하는 픽을 고르셔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팀 대 약팀의 대결이라도 너무 여러분들께 경기력에 대한 평도 하지 않는 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이니 전보다는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점 참조 바랍니다. 자, K리그 주중 5경기 저의 분석 내용과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제주. 포항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완델손 선수는 꾸준하게 팀의 공격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미들라인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서울전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최영준 선수 그리고 이수빈 선수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4경기 연속 패가 없는 포항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K리그에서 화요일과 수요일 K리그 경기들의 결과를 보니 재미있는 게 4월 3일 수요일에 포항이 홈에서 승리, 5월 29일 수요일에 원정패, 7월 10일 수요일에 홈에서 승리, 7월 31일 수요일 원정에서 패, 이렇게 승패를 해왔습니다. 이런 재밌는 패턴도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 이대로라면 이번엔 홈에서 승리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 제주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포항입니다. 제주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연이어 골을 기록하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성남의 모든 실점들이 실수에 의한 골들이었기 때문에 제주의 경기력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력은 포항과의 경기 정상인 날씨에서 맞붙는 경기를 보고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윤빛가람 선수가 중원에서 조율이나 프리킥 상황에서의 능력치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이나 반칙으로 인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윤빛가람 선수의 킥력으로 인해 골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포항과 마찬가지로 재밌는 화요일 수요일 경기 결과가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에 성남 원정 무승부를 기록 5월 28일 화요일에 홈에서 인천에 패배, 7월 10일 수요일에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4대2 승리, 7월 31일 수요일 전북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일 수요일 경기에는 어떤 강팀을 상대로도 지지 않았다는 게 나오지만 화요일 경기에서는 진다는 패턴이 나오죠. 이번 경기는 화요일 경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경기력은 당연히 포항이 앞서고 있고 홈에서 3연승 중이고 배당 또한 포항 승에 2.14 정배당이 들어왔고 과거 동일 배당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2.14에 들어왔다는 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많은 차이는 날 것 같지 않고 한 골 차이 승부로 포항의 승이 예상이 됩니다. 전북 대 대구. 전북은 지난 경기 태풍으로 인해 경남과의 경기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수비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전북은 전북이죠. 서울과 상무를 차례대로 잡아내면서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특히 상무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고도 잘 풀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승리를 가져오는 전북입니다. 평일 경기 기록을 봤더니 4월 2일 화요일 경남 원정 무승부, 5월 29일 수요일 강원 원정 승리, 7월 10일 수요일 대구 원정 승리, 7월 31일 수요일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평일 경기에는 전북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구 원정에서의 4대1 승리는 대구와의 상성에 있어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대구는 3-4-3 포메이션으로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를 전방에 배치한 공격 형태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골문으로 향하는 슛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경기였죠. 히우드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페널티킥을 얻어 에드가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경기 막판에 조현우 선수의 판단 미스로 인해 골문을 비우고 펀치를 해서 명준재 선수가 빈 골대로 골을 밀어넣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서는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비기는 경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비에 홍정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시즌아웃이 크게 작용하는 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 전적에 있어 최근 5경기 동안 전북은 4승 1무로 대구의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배당 또한 전북의 1.45배당으로 국내 동일 배당 6경기 중에 5경기가 들어왔고 한 경기가 무승부 배당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경기력과 배당으로 볼 때는 전북의 승이지만 평일 경기에 전북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과 무 예상합니다. 상무 대 인천. 인천은 상무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당 한 골씩은 꾸준히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 김건희 선수와 박용지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게 호재이긴 하지만 미들진과 측면 수비가 공간을 많이 내준다는 게 단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최근 홈 경기에서는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이때에는 주축 선수들이 전역하기 전이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도 평일 경기에서 재밌는 기록을 봤는데 4월 3일 수요일 수원 원정 무승부, 5월 29일 수요일 홈에서 경남 상대로 무승부, 7월 9일 화요일 강원에서 원정 패, 7월 24일 수요일 울산 원정에서 무승부, 7월 30일 화요일 성남 원정 패배를 기록 중인데 여기서 보면 수요일 경기에는 홈이든 원정이든 죄다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죠. 상대팀 대구의 조현우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인한 공을 명준재 선수가 깔끔하게 밀어넣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측면적으로도 리그 막판이 돼서야 뭔가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제주가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은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상무와의 경기를 제외한 남은 경기가 강팀 강원과 전북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상무와의 경기에서 필히 승리를 거둬야만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인천으로 필사의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무가 이번 시즌 인천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아진 인천이고 승점을 얻기 위해 투지가 상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또한 상무에 2.06의 정배당이 들어왔는데 과거 동일 배당에서 무승부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참조해서 저는 이 경기 상무의 무승부나 패배를 예상합니다. 수원 대 울산. 수원은 지난 상무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무에서 전역한 김민우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 나갔으나 여러 차례 찬스에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수원을 떠나서 군복무를 시작한 김건희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수원은 타가트 선수의 활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 느낌이 강해요. 그만큼 타가트에 집중되는 볼이 많으니 상대팀 선수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원은 평일 경기 결과를 보면 3승 1무로 높은 승률을 보이지만 상대가 상무, 포항, 인천, 대구로 전북이나 울산을 상대로는 결과가 없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울산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가 태풍으로 인해 취소가 됐죠. 10월 초중으로 경기 일정이 다시 잡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울산은 인천과 경남을 상대로 2연속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1점씩밖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에 승복해야죠. 지금 전북과 울산의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3점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주중 경기의 결과에 따라 많게는 6점, 적게는 전북과의 승점이 동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울산은 성남과의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전북을 앞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면서 공격에서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가 개판이 되죠. 불투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윤영선 선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으로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김도훈 감독님이 퇴장을 당한 후 5경기 출전 징계를 받고 그 경기부터 1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감독의 부재로 인해 상대팀 전술에 즉 대응이 불가능했던 점이 크다고 봅니다. 주말 성남과의 경기에는 감독님이 복귀를 하지만 수원과의 경기에는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 참조 바라고 종합적으로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울산이 전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휴식 기간이 많이 길어 체력 충전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공격 축구로 수원이 한 골을 넣으면 두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상대 전적 또한 울산이
2승으로 앞서고 있고 배당 또한 울산에 1.52 배당이 들어오면서 울산의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수원의 패를 예상하고 있고 이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승부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성남 대 강원, 성남은 지난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에 온 태풍에 의한 비바람이 영향이 있었던 경기고 3점이라는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지만 어차피 기상 상황에 의한 것이라면 제주 유나이티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기 내내 제주에게 주도권을 뺏긴 경기였고 수비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앙 수비 임채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성남으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낮게 잡아가야 되는데 제주전에서는 기존 성남의 수비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임채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수비인 연재훈 선수가 센터백을 봤는데 수비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김동준 골키퍼의 자책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골 모두가 수비 실책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선수의 쓸데없는 반칙으로 인해 페널티킥을 제공했고 서보민 선수와 임승겸 선수의 호흡 미스로 인한 제주 이근호 선수에게 볼을 내줘서 골을 먹히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또한 수원과의 무득점, 제주와의 무득점으로 공격에서의 답답함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공격수 에델 선수의 부상 복귀 시점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제 예상으로는 주중 강원전까지는 에델과 임채민 선수가 복귀하진 않을 것 같고 울산과의 경기에서 정예 멤버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에는 조재환과 김지현, 정승용 선수, 미들에는 이현식, 한국영, 이영재가 미들라인을 탄탄하게 해주면서 이영재의 멀티 어시스트, 김지현이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중원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 해가는 축구에 강원이 가장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이 성남에게도 잘 통하는 스타일인 것이 상대 전적에서도 보면 3경기 연속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강원은 평일 경기에서 4월 3일 수요일 포항 원정 패, 5월 29일 수요일 홈에서 전북에게 패, 7월 9일 화요일 홈에서 상무에게 승, 7월 31일 수요일 홈에서 포항에 승리한 것으로 보아 원정에는 약한 전적을 띄고 있다는 점 참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제주와의 경기에서 태풍의 영향이 있었지만 수비에서 임채민 선수의 부재로 인한 잔패 스미스들이 나오는 것들이 성남의 경고했던 수비를 남기일 감독님이 잡아냈을 것인가에 비중을 둬야 할 것 같고 잡았다 하더라도 강원을 상대로 꾸준히 멀티 실점을 해왔다는 점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것으로 보아 성남의 패를 예상합니다. 서울대 경남. 서울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죠.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지만 슈팅 숫자가 5개에 그치면서 예전에 공격에서 활발했던 서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부상 복귀 후 페시치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뭔가 한 끝이 계속 이기는 경기들에서도 답답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서울입니다. 352 전술을 사용하면서 중원을 강화한 타입인데 중원에서의 단단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강민, 임영주, 주세종, 알리바이프 고유한 선수들의 호흡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경기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들어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경남의 경기력도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산이 아무리 수비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3골이나 넣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제리치의 결정력이 정점을 찍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은 평일, 화요일, 수요일 경기에서 울산에게 패배한 한 경기를 제외한 전북, 상무, 인천과의 3경기를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이 참조할 만한 점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에 1.66의 정배당이 주어졌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서울은 안전하지 않다는 점, 서울과의 상대 전적이 경남에 패가 많으나 모두 한 골차 승부였다는 점, 평일 경남이 무승부 기록이 많다는 점을 보고 저는 이 경기 서울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이렇게 평일 K리그 분석을 마쳤습니다. 제 예상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석을 참조하셔서 프로토 가실 때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